2025년 8월 서울의 한 모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사흘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A4 용지 수십 장. 그 안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반성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지금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생 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은 사흘 전 그 평범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동네 친구들과 산책 다녀올게요. 점심 전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김영수 고객님, 저는 땡땡카드 배송 담당 박민수입니다. 네? 카드요?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어라? 그럼 큰일이네요, 고객님. 혹시 고객님 성함이 김영수님 맞으시죠? 주민번호 뒷자리가 1234567? 맞는데요. 그럼 누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거든요. 즉시 저희 보안팀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절대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고객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땡땡카드 보안팀 차장 이민호입니다. 제 명의로 카드가 잘못 만들어진 게 맞나요? 네, 확인해보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객님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님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대출이요? 네, 총 3건의 대출이 진행 중이고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미 피해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즉시 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요? 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당직 검사님께 긴급 연락하여 전화드리게 하겠습니다. 꼭 전화 받으세요. 잠시 후,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철민 검사입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김영수 씨, 진정하세요. 지금 확인해보니 고객님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고객님 명의로 현재 3억 2천만 원이 돈 세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 조직의 계좌로 이동했고 고객님의 통장이 범죄에 직접 연루된 상태예요. 3억 2천만 원이요? 네, 그래서 지금 긴급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객님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에서 혼자 계시면서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님, 정말 어떻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수 씨,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매우 교묘해졌어요. 고객님처럼 선량한 시민들의 신용정보를 훔쳐서 악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만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어떻게 위급한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님 명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10분 전에 5천만 원, 방금 전에 8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은행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객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만약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집에 계시면 범죄 조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안전한 곳이요? 네,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에서 혼자 계시면서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분들께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되나요? 범죄 조직이 고객님 가족들의 전화도 도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가족들이 알게 되면 그분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혼자서 조용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검사님. 이 순간 김영수 할아버지는 몰랐다. 이것이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릴 정교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평생법을 지키며 살아온 모범 시민이 어떻게 사기꾼들의 소나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화를 받은 지 불과 2시간 후 할아버지는 정말로 집을 떠나 모텔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동대문구 청량리 근처에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수사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수사 자료요? 네, 고객님이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꼼꼼히 생각해서 정리해 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었나? 택시비를 안 낸 적은?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세금도 항상 정확히 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순자 할머니는 아직 산책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썼다. 여보,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 이틀 나가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전화는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남편 영수가. 메모를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검사와 통화를 이어갔다. 검사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김영수 씨, 지금 의심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교묘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을 수 없어요. 가짜 검사는 할아버지의 의심을 오히려 이용했다. 고객님같이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고 협조해 주시면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입니다. 1박 할 겁니다. 고객님, 잘 도착하셨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 협조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안 낸 적이 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지 반성문으로 써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반성문을요? 저는 평생 법 잘 지키며 살았는데. 할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써야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어요. 혹시 젊었을 때 술 마시고 운전한 적은 없나요? 세금 계산 실수한 적은? 그런 것도 써야 하나요? 네,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검사님, 30년 전에 술 마시고 운전한 적이 한 번 있긴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써주세요. 정직한 고백이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요. 어제 쓰신 반성문 잘 봤습니다. 그런데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또요? 저는 정말 그것밖에. 할아버지, 세금 신고할 때 실수한 적은 없나요? 부동산 거래하면서 약간의 누락이 있었다거나. 10년 전에 집 팔 때 부동산 중개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 안 한 적이 있긴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탈세는 심각한 범죄예요. 그것도 써주세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문자로 보고해 주세요. 일과 보고요? 네, 수사 기간 중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뭘 먹고, 누구와 통화했는지, 반성문을 몇 장 썼는지 모두 보고하세요. 할아버지는 사기꾼들의 교묘한 유도에 의해 평생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범죄로 만들어 반성문에 적어나갔다. 72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감과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공무원 생활, 모범적인 가장 역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잘하고 계시네요. 협조해 주시는 분은 드물어요. 할아버지, 잠은 안 주무시고 뭐하고 계세요? 사기꾼들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검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요? 반성문을 쓰다 보니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할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잘 협조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반성문도 다 쓰셨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 협조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스템이요? 네, 수사기관 전용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할아버지 휴대폰에 설치해야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나요?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몰라서. 쉬워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할아버지, 링크를 클릭해서 TEAMVIWER 앱을 설치해 주세요. 팀뷰어요? 네,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원격 조사 시스템이에요. 이걸 설치해야 할아버지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화면에 나온 숫자를 알려주세요. 123456-789라고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원격으로 할아버지 휴대폰을 점검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지금 수사를 위해 할아버지 계좌를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안전 계좌요? 네, 범죄 조직이 할아버지 계좌를 노리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검찰청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해요. 제 휴대폰이 이상해요.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검찰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지켜만 보세요. 잠깐, 왜 대출이 신청되고 있나요? 안전조치의 일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가 끝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안전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요? 네, 전자적 이체는 범죄 조직이 추적할 수 있어서 위험해요. 현금으로 인출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은행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은행에 가시면 안 돼요. 은행 직원들 중에도 범죄 조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텔 근처에 ATM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조용히 인출하세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ATM에서 돈을 인출했다. 3천만 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뽑느라 30분이 걸렸다. 인출 잘 하셨나요? 네. 다 뽑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검찰청 요원이 직접 수거하러 갑니다. 모텔에서 기다리세요. 검찰청 요원이요? 네, 신분증도 보여드릴 거고 정식 영수증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요원이 곧 도착합니다. 모텔 방에서 기다리던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해.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나? 반성문도 이상했고, 왜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 혹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할아버지, 요원이 곧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뭔가요? 할아버지 집에 더 많은 현금이나 귀금속이 있나요? 그것들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검사님, 정말 검찰청이 맞나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할아버지, 지금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할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미 할아버지의 의심은 시작되었다. 3일 동안 완전히 세뇌되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똑똑똑,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네, 문 열어주시면.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빨리 돈을 전달해야 해요. 그러나 문을 열기를 주저하였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할아버지,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빨리 돈을 전달해야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집에 있는 순자 할머니는 사흘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가 왜 이러시지? 45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봤다. 여보,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 이틀 나가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전화는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영수. 급한 일이라는 게 뭘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병원에 갔나? 아니면. 순자 할머니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언제 들어와요? 순자야. 좀 더 있어야겠어. 일이 복잡해졌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힘없고 기운 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며칠 더 걸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누군가한테 협박이라도 받는 건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확신했다.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야. 큰일 났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아버지가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오신다. 전화해도 이상하게 대답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카드 회사나 은행,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거나. 그런 거. 잠깐, 그러고 보니 사흘 전 아침에 전화 받고 갑자기 안색이 이상해지셨어. 그 뒤로 계속 누군가와 전화만 하시더라고. 어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가 사흘째 행방불명이신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됩니다. 민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 경찰관 이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셀프 감금이라고 부르는데 피해자가 모텔이나 호텔에 며칠간 머물면서 사기꾼들의 지시를 받는 경우죠.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나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신고가 빨라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모텔에 계신 것 같네요. 이준호 경찰관과 민수가 205호실로 달려왔다. 복도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방문 앞에서 계속 노크하고 있었다. 저기 수상한 남자가 있네요. 현행범입니다. 체포하세요. 뭐야? 경찰이 왜 여기 와? 현금 수거책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였다. 할아버지,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요? 정말 경찰이 맞나요? 지금 저는 검찰 수사에. 아버지, 민수예요. 문 열어주세요. 민수야, 너 왜 여기 와? 위험해. 아버지, 민수야, 나는 지금 검사님과 수사에 협조하고. 드디어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꼭 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3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목이 메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당당하고 건강했던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민수야, 나는 지금 검사님과 수사에 협조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3일간의 세뇌가 너무 깊었다. 이준호 경찰관이 할아버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할아버지, 이 휴대폰에 팀뷰어라는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반성문들. 경찰관이 책상 위에 반성문 10여 장을 들여다봤다. 할아버지, 이건 완전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진짜 검사는 절대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이요? 그럼 저한테 전화한 검사님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돈 가방이 털썩 바닥에 떨어졌다. 네, 모두 가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일간의 악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내가 3일 동안 여기서 이 반성문들도 다 모두 헛짓이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뒷좌석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는 백미러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평생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진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인출하신 현금은 아직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뽑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다시 할아버지 계좌에 입금하시어 대출금을 갚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비슷한 사건으로 70대 할머니께서 3천만 원을 송금한 사례가 있었고 60대 할아버지는 5천만 원의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대부분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로 보내버린 후에야 신고하시거든요. 민수야, 정말 내 덕분이구나. 아버지, 가족들이 빨리 이상함을 눈치채고 신고한 덕분입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혼자 끝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막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이런 전화 오면 무조건 가족한테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수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빨리 신고해줘서. 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그럼 내가 3일 동안 여기서 이 반성문들도 다 모두 헛짓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교묘해졌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야,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았지?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사기에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검사나 교수들도 당한대요. 순자 할머니는 집 현관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여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울었다. 3일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할아버지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 앞에서 이렇게 운 것은 처음이었다. 괜찮아요, 여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수척해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줬다. 순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3일 동안 컵라면과 치킨만 먹었던 할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식사였다. 여보, 많이 드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식욕이 없었다. 여보, 나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니.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도 다 당한대요. 민수도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사기에 당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십 명이래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만들어야겠어요. 어떤 규칙? 첫째, 돈과 관련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가족들에게 먼저 상의하기.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은행이나 경찰, 검찰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 바로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연락하기. 셋째,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의논하기.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를 정하자. 암호요? 응. 전화로 돈 얘기 나올 때는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복돌이잖아요. 가족들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를 바보라고 안 하고 끝까지 믿어줘서. 순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여보,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제 더 조심해서 살면 돼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김영수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영수 씨도 그런 일을.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여러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꼭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반성문 쓰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진짜 경찰이나 검사는 그런 거 안 시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힘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3일간의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깊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최근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전화의 요구에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심되면 가족과 상의하고 반드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